이번엔 이준석이에요.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게 과장 아니죠? 그렇죠. 꽃꽃 청년과 청년.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김문수다, 맞지? 네. 자, 아까 또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준석? 그래도 똑똑하다. 똑똑하다. 똑똑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요거 그렇죠. 이따가 바로 다 드러납니다. 네. 과장 아니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허은하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오늘. 야. 나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웃긴지 웃기고 어색하고 내 몸이 오그라들고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네. 느낌이에요.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와서 김용남 전 의원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웠나 봐. 앞으로 당의 외연이 조금 더 확장되고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넥타이 어떻게 하셨어요? 넥타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어야지. 아니 오늘 좀 더워서 풀었죠. 아직 바로 들 하기는 좀 젖었어. 그렇습니다. 들 젖었어. 확실히 예. 젖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하고 어색하고. 네. 아니 근데 요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따뜻하게 반겨줬어요. 고맙다. 울먹거리면서. 아니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나 봐요. 외로웠어요? 아니 뭐 좀 그랬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내가 그걸 보는데 여기저기 가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 따뜻하게 반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아니 작년 9월 초부터 자식들이 왕따 시키잖아. 아니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네. 작년 9월이라고 하면 명태균 게이트가 네. 세상에 밝혀졌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채팅도 좀 따뜻해지네요, 다들. 따뜻합니까? 네. 네. 자, 좀 따뜻하게 몇 개 좀 소개해드려요. 슈퍼챗도 막 보내주시고. 저분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 네, 그냥 김용남 축하합니다. 그냥 축하해 진짜. 귀엽습니다. 고만 놀려라. 네. 그래. 아니 그 민주당에 입당하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나 톡을 보냈는데 축하한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야 다음에는 진짜 너 찍어줘야겠다. 이 새끼들 그럼 너 그 전까지는. 그래요. 네. 저희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곧 입당을 하시겠구나 싶었던 게 5월 17일 날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 큰 요새가 있었어요. 5.18 전날. 그때 전격적으로 무대에 딱 등장을 하셨어. 자, 앞으로 2주 봅니다. 2주. 제가 그때 밑에서 얘기했거든. 2주 안에 입당하십니다 했더니 딱 한 2주 정도 지나고서 입당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이 실제 지금 현재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는 이제 뭐 민주당으로 가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은 좀 어색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당사 들어가는 것도 좀 다르고 당사도 일단은 익숙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점차 익숙해져야죠. 아니 이게 지금 귀여워. 개헌부터 내란까지 쭉 이 과정이요 외계인의 침공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지구인이 네. 하나로 뭉치는 과정이니까 맞아요. 평소에 싸우고 어색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로 뭉쳐서 일단 이걸 극복하는 과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들어오셔서 저희도 환영을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이 방송 프로그램 자주 나오셔서 맨날 그 칼 들고 있는 논객들하고만 붙으시다가 당 내에는 또 온순한 양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네. 그분들과 함께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그 울먹이시네. 우시네. 또 따뜻했나 봐.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이건 아닌데.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울었다 안 울었다. 팩트 체크. 자, 이제 전문가 모셨으니까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내 전공 분야가 어. 많은데
제일 전공 분야 삼고 싶지 않은 걸 갖고 자꾸 물어보려고 하네. 아 사실은 이제 뭐 상법이나 이쪽이 이제 전공 분야인데. 아니 그러니까 가버리시죠. 전공할 게 없어서 아. 이준석 전공을 해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검증 차원에서. 네, 검증자. 왜냐면 팩트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니까 그렇죠. 이 힘을 좀 합쳐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하하 참. 이 FM 코리아 얘네들 때문에 난 진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얘네들은 진짜 독특한 애들이야. 뭐냐면 이준석은 문제가 10개 중에 하나만 딱 맞춰도 똑똑하다. 만점자 대우를 해. 어. FM 코리아 얘네들은. 네. 근데 똑똑하다면서, 예. FM 코리아 얘네들은 이재명 후보가 하나만 틀려도 빵점. 빵점자 취급을 해. 낙- 얘네 진짜 웃기는 애들이라니까. 나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FM 코리아 이 새끼들 때문에. 이준석은 10개 중에 9개를 틀려도 되고 하나만 맞춰도 돼. 그러면 그것만 알고 얘네 사는 거야. 아우 역시 또 아바드. 최욱이 열등감. 근데 이재명 후보는 10개 중에 한 문제만 틀려도 야 요거 봐라 요거 봐. 그걸로 먹고 살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원래 그런 애들 아닌가 싶어요. 아, 이 원래. 탱커 이 자식들 네. 정말. 아니 근데 아.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몇 개 이렇게 그 위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펜코예요. 그러니까 펜코의 여론은 하루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 그래서 자기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도 펜코에서 이쪽으로 가리키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와. 그래서 이게 단일화 여부도 안 될 가능성도 다소 있는 것이 일단 펜코에서 반대 여론이 좀 높아요. 근데 그 전에도 들여다보지 마라. 아니 그 가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아 그런 얘기 실제로 하셨나요? 했죠. 그것 좀 보지 마라. 근데 오. 이게 못 버려요. 못 버려. 하루에도 뭐 몇 번을 보는지 한 12번도 더 보는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들여다봐요. 아니 또 괜히 그 얘기하고 펜코 이 새끼들은 또 신나가지고 더 쓰겠네 또. 그러겠네. 아니 여기 너 펜코 끊어라는데 나는 하지도 않아.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그나마 내란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아유. 네 그런데 그마저도 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영상이 있었죠. 네. 시끄러 임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병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다시 이걸로 이제 끝났지. 끝났지. 이걸로 끝났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나는 이거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내란. 선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나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엄 해제 표기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해? 아니 그뭐 못하러 해 국회의원을 그러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역사적 경험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무력에서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에 의해서 연행되거나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러면 안 잡아가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구동성 그러니까 전부 다 이심전심으로 담을 뛰어넘은 겁니다.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예를 들면 저희 단톡방에 담을 넘어서 들어갑시다는 얘기가 뭐 공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야, 그 문으로 가다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담을 넘자였던 건데 이분은 거기서 항의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전 좀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인식이 좀 아니었다고 봐요. 아니 항의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국회의원님 몰라뵙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인식도 부족하다는 거 잘 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황 인식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저건 사후적인 합리화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해요. 사후 합리화예요. 맞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럼. 첫 번째 저쪽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 국회로 네. 통보를 안 했으니까 통보 올 때 기다리면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가 1시가 넘어서 1시 3분인가 4분에 1시 2분. 네, 해제를 했잖아요. 네. 해제한 이후에도 그러면은 대통령실로 보내주면 대통령실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해제가 새벽 3시, 4시 다 돼서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안 했죠. 그동안에 뭐 했어요? 국회의원들. 저 해제 안 하면 우리 또 그렇습니다. 또 해제 가장 이걸 또 해야 긴장되는 된다. 상황이었어. 그러면서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모여 있었어요. 네. 다 본회의장에.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저쪽에 국회 본청에서는 물러났지만 저쪽 한강변에 여전히 주둔해 있다. 언제 다시 국회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체크가 돼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네. 가장 긴장되게 새벽 4시까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깥에서 아니 뭐 이미 170명 됐으니까 저는 항의하려고 했죠. 아이, 말이 안 말도 되는 안 사후 되는 합리화고 소리지. 거짓말입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휴. 역할 분담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당시 천하람 의원하고 이주영 의원인가요? 두 사람은 안에 들어왔어요. 본인은 바깥에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어느 쪽 이 판세가 이 계엄 쪽으로 그냥 쭉 가서 내란이 성공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태를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각자 할 말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니었나라고 네. 저는 추정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계산을 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있었던 거지. 거기가 계산할 때예요. 싸워야 될 때 계산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서. 근데 그 최근까지도 이거 그때 이제 매불쇼에서 한번 틀었는데 12월 14일 이후 내란이 끝났는데 민주당 왜 맞아요. 자꾸 내란 파리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다른 그러니까 내란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른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내란 때문에 왜 집회 나가냐? 집회 나가면 뭐 보좌관들도 다 따라 나가야 되고 막 집회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집회 나가는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래서 그럼 당신 내란 막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 내란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준비를 하고 계속 있다 이러더라고. 맞아. 너무 어이가 없어. 진짜 어처구니 없지. 대선 준비가 내란을 막는 겁니까? 아유. 일단 그 이준석 후보가 그날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던 거는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대는 본회의장보다 국회 밖 정문 앞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했어.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민들하고 같이 있고 거기는 카메라가 돌고 맞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 상황은 언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끌고 나올지 뭐 진짜 총을 쏠지 문을 부시고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해. 안전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가 있잖아. 카메라 제조하니까. 실시간으로 돼 있고. 카메라 앞에서 소리치고 샤우팅하고 그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면 샤우팅을 누굴 상대로 해요? 할 게 없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샤우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도 밖에가 무대가 낫다고 판단한 거고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밖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죄송한데 이준석 전문가가 맞는데요. 맞는데. 나 이거 별로 전문하고 싶지 않은데. 나 이 전문 싫어. 아주 정확한 네. 평가처럼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체육 같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단어를 하나 딱 준비해옵니다. 맞아요. 집에서 여기 딱 여기 딱, 네네. 자, 딱 준비해와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딱 꺼내요. 그러면은 이제 체육 같은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버리지. 그 말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유씨 하버드니까 그래도 똑똑하긴 한가 보네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야 그래도 이준석 똑똑하다로 끝. 맞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이준석보다 바보는 없습니다.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캐나다에서 1년 만에 실패한
제도를 근거로 딱 대버립니다. 이준석이가. 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TFWP.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TFWP. 어려워해. 나는 그 토론 보면서 이 단어 나오자마자 나는 바로 포기했거든. 근데 막 이걸 연습을 많이 했는지 TFWP 막 이렇게 빨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바로 위축되지. 난 판단할 자격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네. 그런데 이 TFWP는요. 2012년에 캐나다에서 도입했다가 2013년에 요거 망해가지고 그냥 바로 철회한 제도야. 오. 망한 완전히 망한 제도야. 망한 제도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그 장면.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보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 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법 22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자, 결국엔 ILO 컨벤션 111조, ILO 111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똑똑해 보이잖아.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임금을 차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얘기했다고. 근데 요 얘기할 때 이준석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꼭 지고 온 거야. TF. 최욱이 이 새끼 너는 못 알아들을 거다. 아마. TFWP. 이거 야 근데 권영구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노동 전문 변호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준석은 아예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게 T가 템포럴이잖아요. 템포럴이 임시. 임시 F는 뭐겠어요? 포린. W는 워커. 외국. P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 별거 아니네? 예. 템포러리 포린 워커 프로그램. 푸니까 별거 예. 아니네. 그냥 열었네. 괜히 어려운 쫄았네. 단어 별로 없네. 근데 아. 뭐, 들으셨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템포러리 포린 워커 맨 끝에 P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뭐 거지. 빨리 하면서 TFWP 프로그램 이렇게 말하잖아요. P가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이게 뭔지 알면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좋아. 이게 자기가 뭔지 알았어. 야, 진짜 좋았어. 알고 들어왔으면 그냥 P까지만 말하면 돼요. 아니면 뭐 TFW 프로그램 하든가. 좋았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13년에 막 늘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15% 임금을 깎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 자꾸 밀려들지 막 동네에 있는 사람들 왜 나 고용하나요 먹살 잡으니까 2013년에 없앴어요. 1년 만에. 네, 그랬는데- 내국인들이 아주 죽어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준석 후보는 심지어 최저임금이 얼마까지 깎자 그럽니까? 지방자치단체 밖에서 30%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프로그램을 들고 와서 그런 적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건 딱 이준석 장. 요거는 이준석이야. 그냥 요 자체가 네. 이준석 이 자체가 이걸로 아마 팬코드는 역시 우리 수령님. 야 T 나오면 끝난 거야. TF인지 뭔지 최고다. 저 상대방 못 알아듣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권영구 후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권영국 후보 질문은 저는 이해를 다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답변이 기대되는 거야. 이준석이 어떻게 받아? 너 답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나도 나버렸죠. 맞아. 근데. 그러니까 질문은 다 들려. 답을 못 알아들어. 왠지 알아? 지도 모르거든. 아니 근데 질문할 때는 분명히 ILO 협약이라고 권영구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할 때는 꼭 ILO 컨벤션이라고 네. 듣잖아. 그렇죠. 나 예식장인 줄 알았어. 뭐 컨벤션 얘기하길래 뭐야? 나 컨벤션에서 나 일단 한 번 더 기 죽었거든. 진짜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네. 그건. 심지어 망한 정책이야. 근데 마지막까지도
캐나다 정책이 있었잖아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지.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일부 국가에서는 잠깐 채택했다가 다 사라진 제도다 했는데 캐나다에 있었다니까 이러잖아. 그거를 얘기한 그거를 건데. 얘기한 건데. 그러네. 진짜 모르고 있었던 게 딱 드러났다. 이준석, 펜코 이런 건 우리 인정하자. 펜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펜코 대가리 박어. 오. 자, 네. 그리고 이준석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예. 뭐냐? 상대가 가장 불리할 여건에 취하게 이준석의 가설을 딱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불리하게 이준석 자기 가설을 딱 이거는 자기 가설이야, 자기 가설. 내 거를 상대한테. 이재명 가설이 아니야. 이준석 가설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영상 보고입니다.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아주 경증이고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도 다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그거라도 크지 않습니까?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간병비 몇 프로까지 그럼 지원할 예정입니까?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은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뻔뻔하다. 최용님이 말을 해주고 보면 이게 보여. 맞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예. 자, 참고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면 재정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재정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얼마의 재정이 더 드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그런데 계산하는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야. 왜냐하면 재정을 쓰게 되는 건강보험공단 관련한 곳에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겠지.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혜택을 볼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계산을 하면 아주 낮추겠죠.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 그렇죠. 이거 건강보험료 적용하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보면은 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계산한 게 가장 높아 실제로. 네. 그게 15조짜리가 하나가 있어. 이준석이 얘기한 15조 15조. 짜리. 그럼 반면에 대한요양병원 계산한 거 혜택을 받으니까. 1조짜리가 있어. 아. 1조짜리. 와, 천차만별이야. 그런데 이준석은 이재명이 가장 불편할 만한 15조짜리 가설을 딱 들고 온 거야. 너가 그래도 15조로 한다며라고 하는 거지. 그럼 거기 당황하면은 오버부 하게 되는 건데 저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난 15조 얘기한 적 자, 없어. 이거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봅시다. 정확하게 좀 자,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해요. 이걸 이름을 좀 그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그 저희 건강보험에서 지불하자 이런 거고 15조는 어떻게 나온 액수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전부 다 준다고 했을 때 15조까지도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대 액수가 얼마인지를 뽑아 놓은 겁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실손보험 관련돼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추계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뭐 걔네들 감사원 추계에 따르면 11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비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난 2022년 대선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출마했었어요. 네. 국민의힘 정당으로 출마했는데 그때 당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이준석. 예, 뭐 그런 사람이 이준석이 당 대표였죠. 네. 그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국민의힘 공약이었게 아니었게요? 아 진짜로? 아, 공약이었어요. 예. 본인이 공약한 거예요. 본인들이 공약할 때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니까 15조 어떻게 낼 거냐? 아니 우리가 언제 15조라 그랬어요. 처음에 조금씩 줘서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시간을 늘려가면 되는 거지. 무턱대고 15조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5천조 공약 아니죠. 코스피 지수 5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개혁신당도 지난번 총선 공약이었어. 아 그거 내가 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러냐? 그건 우리 공약이 아니고 김영남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자기 정당에서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면 공약이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작년 1월 15일 날 발표한 정책인데 코스피 5천을 이제 걸었어요. 근데 그 발표하기 전에 발표문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엔비디아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한 주당 200만 원이 넘어야 된다.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20만 원이 아니고 공이 하나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20만 원이 맞지 않냐. 어떻게 200만 원씩이나 되냐고 묻더라고 나한테. 이준석이 당시. 그래서 네네네. 그게 PBR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PBR이 1이 안 되고 그리고 애플이나 엔비디아는 그때 PBR 30, 40 이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30배만 해도 그때 삼성전자가 7만 원쯤 할 때거든. 네. 그러니까 30배만 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 설명까지 내가 해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발표해서 자긴 몰랐다가 말이 안 돼. 그 내용까지 대화를 저 나눴네. 설명을 해주고 다 얘기를 나눈 거라고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코스피 5천 발표를 했는데 코스피 5천 이번에 토론회 할 때 보니까 그거 되지도 않을 조롱하더라고. 표 얻으려고 되지도 않을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 네. 전문가 맞으시네 확실히. 나 이거 전공 싫어. 근데 제가 요 간호간병비, 특히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정책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황시킬 만한 그런 거 15조 이렇게 프레임 가지고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는 본인은 생각도 안 해본 겁니다. 실제로 40, 50대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도 모셔보기도 하고 다시 퇴원시키기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그러니까 의료비는 대체로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만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쓴다든지 또는 요양병원에 보냈을 때 느끼는 이 부담감. 자식들은 아직 다 안 자랐어요. 부모님도 봉양해야 돼요. 즉 이중돌봄 세대들이 느끼는 이 간병비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실제로 대통령 선거답게 토론을 하려면 어떤 데서는 1조를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3조를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15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거를 차근차근 간병비를 급여로 포괄할 방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인의 토론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까 같이 아까 그 이준석 방식으로 하는 거는 막대 댓글 해가지고 야 너 뭐 요거 몰랐지 요거 몰랐지 자식아 네. 이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정치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인의 태도는 네.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정치 그만해야 돼요. 정치 네. 뭐 하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기대하는 신의원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만 둬 얘기지. 아니 미국에서 딸랑 대학 4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보길 했나, 뭐 미국에서 잡을 가져보길 했나.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기대를 높게 해요? 정말 진짜 전문가야. 전문가. 네. 순삭 하나는 잘 알겠습니다. 잡으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은 팩트가 완벽히 틀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아니야. 말같이.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내가 보면서도 물론 나는 몰랐지. 난 몰랐는데. 저 당시에는. 아니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보면서도 왜 일본 앞에는 큰 필터가 하나가 있나? 왜 일본은 왜 2%밖에 영향을 안 받지? 난 이상하더라고. 하늘 뭐 숯 필터 같은 거.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너무 이상하잖아. 왜 우리는 60%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왜 일본은 2% 받지? 앞에 무슨 큰 마스크가 하나 있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 뭐 팩트 체크 뭐 MBC고 JTBC고 많이 했더만 올려주세요. 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한국이 31.2%, 일본은 24.6%. 네, 비슷해. 큰 차이가 없네. 근데 2%가 어디서 나왔대? 어떻게 30에서 60이랑 2%를? 이 뭐야 이거?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한국은 영향을 받고 일본은 영향을 거의 안 받으면 그건 미세먼지가 아니지. 그렇죠. 붉은 먼지지 그거는. 붉은 먼지야 무거우니까 한국까지는 날라와도 저 일본까지는 못 날라가겠지. 우리가 왜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입자가 자꾸 가벼우니까 멀리 퍼져서 미세먼지인데. 네. 아 이거 펜코. 이거는 우리 진짜 인정하고 이거 쉽잖아. 깔끔하잖아. 간단하잖아. 이거 너무했잖아. 펜코. 이거는 좀 인정해라. 이건 지금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한테 머리 쳐들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대들 수 있냐고 하는 건데 네, 맞아. 방금 보셨던 JTBC에 나온 통계가 그게 한중일 3개국이 협력해서 맞아. 2019년에 만든 연구 보고서고요. 예. 이미 1996년부터 한중일 3개국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했어요. 난 거꾸로 그때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셨냐를 묻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기했던 수치에 대해서 그 뒤로 어떤 작업들을 했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네. 한 게 없거든요. 그러고는 지금 너의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거 너네 중국한테 침 뱉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건데 네. 아니 전 세계 우리가 어디다 침 뱉을 수 있다는 얘기를 TV 토론에 왜 나가서 합니까 대통령 될 굳이 사람이? 합니까? 예,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참고 참는 것이 외교인데 내가 너도 싫고 그도 싫고 얘도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외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틀리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웃긴 게 너무 데이터가 틀리잖아. 미세먼지. 네. 2%라고 하고 이거 24%니까 네. 명태균이 여론조사했나? 댓글이 댓글이 네. 야 명태균이 근데 조사해서 오늘 방송은 진짜 꼭 많이 보셨으면 많이 좋겠다.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데가 거의 없어. 맞아. 왜냐면 그럼 이것만 해도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맞아요. 국민들이 알 수 있고 네. 이준석이 어떤 사람이 여실히 알 수 있잖아. 아 이거 오늘 방송 펜코 친구들이 꼭 봐가지고. 근데 이 새끼들은 안 봐요. 이 새끼들은 딱 물어봐. 네. 야, 그 뭐 좌파들이 하는 좌파의 가세연 매불쇼 오늘 어땠노? 막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어떤 놈이 보지도 않고 써. 네. 그냥 뭐 팩트 다 틀림. 그러면 역시 팩트가 틀려만. 아우 진짜 대가리 박어 이 새끼들아. 제가 봤던 거는 핵융합 어떻게 한다는 걸 초연술주의냐라고 누가 글 올리니까 핵융합. 누가 댓글로 이재명이 핵융합 소리 했냐? 뭐 이렇게 욕을 썼어요. 그랬더니 잘못 알고. 아니 이준석이 누가 이렇게 달았더니 그 밑에 그 욕한 사람이 준석이었으면 뭐 상황에 맞는 말 아니야? 와 수경님이네. 야 이거는 너무하잖아. 그게 너네들이야 이놈들아. 이제는 좀 벗어나. 아니
이준석이 뭔데 왜 끝까지 그걸 왜 챙기고 왜 지키냐 너네. 아니 우리 어차피 다 같은 나라 사람들 아니냐. 아니 이준석 대표 핵융합 얘기를 왜 공격을 하십니까? 그거 가능해요. 지금 태양이 핵융합으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까지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서 일부를 떼갖고 와서 한국까지 들고 들어오면 핵융합 발전이 가능합니다. 네. 조롱이 많이 드셨네. 내가 설마 누가 진심으로 들까 약간 걱정하면서 얘기했는데 다행입니다. 조롱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설마 아직도 거의 구할은 이준석 단일화야. 단일화. 아 나 진짜 돌겠습니다. 맞아. 네.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하는지 안 하는지 첫째 하나도 안 궁금하고 맞아요. 할지 안 할지 나 맞힐 능력도 없고 맞히고 싶지도 않아요. 안 궁금한데 내가 그걸 왜 맞춰? 하던지 말던지.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하나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네. 정치계는 떠나야 된다 이준석. 왜냐? 거짓말했잖아. 맞아. 국민들, 맞아요. 국민들 앞에 거짓말한 거잖아. 네. 그리고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거잖아. 그렇죠. 완벽하네. 어. 떠나야 되는 이유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뭐 할지 말지 그 뭐 왜? 뭔데? 한다면 언제쯤인지. 그거 뭐 왜?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해? 아유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네. 3시 20분이요. 아직도 게스트 남아 있는데. 일부 게스트 남아 있어요? 게스트 지금 반이 더 남아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유 어쩌지?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해야지요. 네, 아무튼 홍준표는 운 좋았어요? 아니 이게 웃긴 게 국민의힘은 홍준표 하나 설득해 보겠다고 하와이에 특사단까지 특사단. 파견을 했는데 네. 홍준표가 네. 이준석 손들어줬어요. 한번 좀 잠깐 보여줄래요 댓글? 자 온라인 사이트 청년의 꿈에다가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네. 이렇게 베스트. 해가지고 하와이까지 갔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댓글 반응 몇 개만 좀 볼까요? 박정훈 의원은 배신자 인증이다. 하와이에 정착해라. 그리고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국힘에서 당대표 2번, 대선 후보 2번,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까지 당의 혜택 다 받아놓고 후보 말고 이준석 찍으라고 하는 거는 자가당착, 후한무치, 적반하장이다. 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미디다 네, 코미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거는 딱 하나야. 이준석과의 단일화. 나머지는 없어요. 그게 나는 너무 한심하고 너무 슬퍼.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 프레임에 왜 따라가냐고. 그거 궁금하냐고. 중요하냐고. 일단 가실 사람 가시고요. 저 특별히 감사할 거 딱 30초만 주세요. 30초. 예, 예. 네. 저희 비서실 또 메시지팀 전 정책본부, 전략본부, 홍보본부, 정책위원회, 방송토론단, 법률지원단, 가짜뉴스 대응단 그리고 우리 강훈식 실장이 이끄는 종합상황실까지 9개가 같이 모여서 이번 팩트체크를 1, 2차 했고요. 3차에도 또 해서 저희가 당의 힘을 모아서 거짓말하는 거 싹 다 잡아내갖고 다음 날 와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내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줄여줬는데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해. 약간 요점 정리가 되죠?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니까 나는. 예, 고마우시면 후원금 잘 연결됐어요. 네. 그 텔레그램 방 들어가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고 속도 팩트 체크. 그렇습니다. 최고 네. 팩트 체크. 그러니까 그 민주당 차원에서 팩트 체크 굉장히 실시간으로 빠르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JTBC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JTBC도. 네.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요약한 게 매불쇼입니다. 네. 요약이 아니라 가장 풍부하게 가장 설명해 풍부하죠. 맞아요, 요약도 맞아요. 하고 가장 풍성하고. 핵심은 섹시해. 쉽게. 아까 너무 멋졌어요. 울었다. 아, 그거 웃기더라. 팩트 체크. 네. 아니 근데 그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면 그렇게 변명할 것 같은데 뭐 운 게 아니다 울컥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할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정치적으로 비판할 거 비판하면 되죠. 자, 저희 아직 사이다 헤드라인 안 끝났습니다. 출연자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또 개인적 방광 이슈가 있어서 세 분과는 세 분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방광 이슈. 또 우리 게스트를 모실 텐데요.